안녕하십니까? GK관광학원 이만희 원장입니다. 자, 2021년 관광법규, 자, 인터넷 강의. 자, 오늘은 바로 5번째 시간인데요. 관광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사업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예, 자,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관광사업에는요, 기본적으로 여행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행업, 우리가 관광학 개론에서 이제 배웠을 텐데, 여행업에는 일단 크게 세 종류가 있죠. 예, 바로,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그 다음에 국내 여행업. 예, 요렇게 이제 세 종류가 있게 되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관광 숙박업입니다. 예, 바로 관광 숙박업은요, 바로 호텔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양 콘도미니엄업, 이렇게 이제 두 종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뭐 전문 휴양업, 그 다음에 바로 1종 종합휴양업, 2종 종합휴양업, 그 다음에 뭐 유람선업, 그 다음에 관광공연장업, 그 다음에 야영장업 등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게 되죠.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제회의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국제회의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게 돼요. 바로 국제회의 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국제회의 기획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전문 회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대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바로 비용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럼 돈을 많이 들겠죠. 건물을 지으려면. 그리고 이제 국제회의 기획업은 바로 국제회의의 전문적인 그러한 그 유치나 아니면 회의 전체를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그러한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국제회의 기획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한 관광 편의시설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업은 뭐 종류가 상당히 이제 많으니까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유원시설업, 뭐 롯데월드, 뭐 이러한, 뭐 에버랜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유원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업. 그래서 관광, 바로 진흥법상 바로 법적으로 정의된 관광사업의 종류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큰 틀에서. 여행업, 관광 숙박업, 그리고 여행객 이용시설, 관광객 이용시설업, 그 다음에 국제회의업, 그리고 관광 편의시설업, 유원시설업, 그리고 카지노업,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다 하시겠지만, 이러한 이제 관광 사업을 하려면요, 바로 국가로부터, 혹은 바로 지자체로부터, 바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바로 등록을 해야 되는, 혹은 신고를 해야 되는, 혹은 지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관광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행업이라든가 관광 숙박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용시설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제회의업, 이것은 모두 등록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광 편의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관광 편의시설업은요, 두 가지 지정을 받아야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바로 지정권자가 조금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전부 다는 바로 지자체장의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뭐 관광식당업이라든가 이러한 기타의 것 세 가지는 바로 지역별 관광협회의 지정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이제 등록 등에 관한 의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관광진흥법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원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롯데월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 자이로 드롭이라든가 자이로 스위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킹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한 이제 시설들은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만 어때요?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이 유원시설업은 기본적으로
바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구를 이용하여 바로 놀이를 제공하는 그러한 유원시설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기타 유원시설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신고를 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세부적인 것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업. 예, 카지노업은 당연히 어때요? 조건이, 사업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롭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예요. 허가. 알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여행업, 관광 숙박업, 그 다음에 관광객 이용시설업, 그리고 국제회의업, 그리고 편의시설업, 유원시설업, 카지노업 이것이 법으로 규정된 관광사업의 종류다라고 이제 하는 거 전체적인 틀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행업이에요. 자, 여행업의 정의가 나오죠. 자,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자, 그 시설의 이용할선이나 계약 체결을 대리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그러한 업.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행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관광학 개론에서 프린시펄이라고 하는 단어 배웠죠. 프린시팔이 아닙니다. 프린시펄. 네, 바로 항공업자라든가 그다음에 호텔업자 이러한 사람들을 대리하여 바로 이제 어때요? 호텔 객실과 항공료를 이제 어때요? 대리 판매 이것을 이제 하는 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법적으로 여행업에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일단 일반 여행업이 있습니다. 자, 일반 여행업 등록을 해야만 바로 내국인의 바로 해외 여행을 어때요? 알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 여행, 그 다음에 외국인의 국내 여행, 그리고 내국인의 국내 여행 모두 할 수 있는 업이에요. 그래서 일반 여행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려면 등록제라고 얘기했잖아요. 1억 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본금 1억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국외 여행업은 바로 내국인의 국외 여행 플러스 내국인의 국내 여행. 그러면 국외 여행은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알선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아무튼 이것은 자본금 3천만 원 이상. 바로 여행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완화해 준 거예요. 50%가 다 깎인 겁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국내 여행업이 있어요. 국내 여행업은 뭐밖에 못하냐면 내국인의 국내 여행밖에 못해요. 그래서 자본금 1,500만 원 이상이 이제 기준이 이제 되는 것이다. 자, 요렇게 여행업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뭘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만. 예, 바로 지자체장에게 등록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 등록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숙박업이 되는데요. 관광 숙박업에는 크게 호텔업과 또 하나 바로 휴양 콘도미니엄업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업은요. 관광객의 뭐에 적합한 바로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제공한다. 그리고 숙박과 함께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이러한 시설 등을 갖추어 바로 제공하는 업. 그것을 호텔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업에는요. 일단 관광호텔업이 있고요. 수상관광호텔업.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배를 이용하여 그 위에 어때요? 고정된 배 위에 바로 이제 숙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제 갖추어 놓고 영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 그 관광객들의 바로 숙박에 적합한 그러한 가족 호텔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 호텔업. 기본적으로 호텔 등록 기준은 객실 30실 이상인데 소형 호텔은 말 그대로 작으니까 바로 객실 20실 이상, 30실 미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소형 호텔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 호텔이 있습니다. 한국식 외관을 갖춘 그런 이제 호텔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관광 호텔이라고 하는 것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 호스텔업도 있죠. 자, 관광 숙박업에는 바로 휴양 콘도미니엄도 있게 됩니다. 휴양 콘도미니엄. 자, 바로 이것은 뭐냐면 아까 호텔업과 다 똑같은데 다 다른 점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관광객의 숙박과 뭐가 달라요? 예, 시사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콘도에 가게 되면 우리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밥도 해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막 하잖아요. 호텔에서 그런 거 못 하는데. 그런데 바로 콘도는 시사에 적합한 시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 바로 뭐예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바로 콘도는 어때요? 분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원이나 공유자 를 포함한 그리고 그 이외에 관광객에게 이와 같은 어때요? 숙박과 취사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러한 정도로만 정리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관광 숙박업의 종류에는 일단 관광 호텔업과 크게 바로 휴양 콘도미니엄업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그다음에 관광 호텔 호텔업에는 그리고 이 호텔업에는 뭐 관광 호텔을 비롯하여 7개의 종류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것도 역시 어때요? 바로 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바로 전문 휴양업에 대한 정의예요. 일반적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정의,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거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바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 숙박업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에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이제 하는 업.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바로 종합 휴양업, 바로 2종 종합 휴양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야영장업, 이거 이외에도 이제 유람선업, 관광 공연장업 등등이 있죠. 자, 바로 이제 개별적인 종류를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문 휴양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문 휴양업은요, 여러 가지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민속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족관이라든가 아니면 해수욕장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체육시설, 활공장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 중에 하나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러한 업을 전문 휴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종합휴양업은 그러한 전문 휴양업 중에 하나를 혹은 두 개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부수적인 다른 요소들을 어때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 시설 혹은 바로 관광 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 등등 그러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종합휴양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1종 종합휴양업과 2종 종합휴양업이 있어요. 기준은 2종 종합휴양업이 더 까다로워요. 1종보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종은요. 자, 다른 내용은 다 똑같은데요. 뭐가 다르냐면 이게 달라요.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 휴양 시설 중에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라. 근데 한 종류만 갖춰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떠한 거냐면 한 종류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위에는 2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한 종류로 줄어줄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종합유원시설업, 롯데월드와 같은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춘다면 2종류가 아니라 한 종류만 있어도 돼. 이러한 얘기가 돼요.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제 2종 종합휴양업은요.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 시설이 아니라 바로 관광 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로 호텔이나 휴양 콘도미니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문 휴양시설 2종류 이상을 갖추면 2종 종합 휴양업이에요. 혹은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시설을 갖추고 전문 휴양시설 1종류 이상의 시설, 그리고 종합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는 경우, 바로 2종 종합 휴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종과 2종의 차이는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 시설 대 뭐예요? 관광 숙박업 시설의 시설, 예, 등록에 필요한 시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자, 2종 종합 휴양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 여기 있죠. 관광 숙박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라. 그러니까 관광 숙박업 시설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호텔과 그 다음에 휴양 콘도미니엄, 예,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죠? 밑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바로 관광 숙박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돼, 반드시. 일종은 숙박업이나, 그러니까 일반 여관 같은 것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텔이나 이런 것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숙박업이나 혹은 음식점 시설을 갖추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2종 종합 휴양은 관광 숙박업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으니까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 휴양시설 한 종류만 있어도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유원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예, 이렇게 이제 되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특징은 2종 종합휴양업은요, 상당히 크겠죠. 예, 규모가 클 거예요. 그래서 단일 부지여야 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50만 제곱 이상의 단일 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나중에 별도로 세부적인 그런 파트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야영장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야영장업에는요, 바로 일반 야영장업, 우리가 텐트 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야영장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반 야영장업은요, 일단 바로 등록 기준이 천막 한 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좀 넓어야겠죠? 예, 자동차 한 대당 바로 50제곱미터, 바로 천막은 15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자동차는 차량 한 대당 50제곱미터 이상, 예, 이렇게 이제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관광유람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관광유람선업은요, 일반 관광유람선, 그 다음에 크루즈가 있어요. 크루즈. 그래서 일반 관광유람선과 크루즈의 가장 큰 차이는, 크루즈업은요, 예, 바로 객실 20실 이상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크루즈업을 운영할 수가 있게 된다. 예, 그러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관광 유람선업은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다. 예, 그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체육, 미용, 오락, 쇼핑 시설 중에 두 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넷 중에 두 개만 선택하면 되죠. 예. 돈 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떠한 것이 있냐면, 예, 관광 공연장업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 공연장업은 바로 실내, 예, 실내, 실외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실내 관광 공연장업은요, 바로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어야 되고요. 실외 관광 공연장은요, 7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먼저 세부적인 기준은 다시 별도의 시간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이것이 이제 관광객 이용 시설업에 해당되는데, 바로 이게 중요해요.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어때요? 커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외국인들에게 바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끔 바로 민박을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민박을 제공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업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23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당연히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갖춰야 되고요. 뭐 소화기 1개, 뭐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또한 별도로 개별 바로 파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하나가 이제 추가된 게, 새롭게 이제 추가된 게 한옥 체험업인데요. 이 한옥 체험업은 원래는 편의시설업에 있었다가 바로 이제 한 2년 전에 바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법이 바뀌면서. 그래서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자, 바로 우리 전통놀이나 공예 등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어때요? 기와집이나 초가집, 이러한 한옥이 있어야 된다. 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바로 국제회의업인데요. 자, 국제회의업에는 국제회의 시설업이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 여러 가지 관광 사업 중 자본금의 규정이 나와 있는 건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여행업 3종,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국제회의 시설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국제회의 기획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자, 여기 있는 이 국제회의업도 역시 뭐라 그랬어요? 등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등록. 자, 등록 말 안 나왔으면 실패! 자, 등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원시설업인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기구, 놀이시설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워터파크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에 유원시설업에 포함되는 거예요. 롯데월드 뭐 이러한 것들, 에버랜드, 지금은 없어진 드림랜드. 그래서 유원시설업은요, 종합유원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이 가장 이제 까다로워요. 그래서 안전성 검사를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떨어지면 뭐 죽거나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청룡 열차, 자이로 스윙, 드롭, 뭐 기타 등등 이러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기구 몇 종 이상? 6종 이상을 운영하면 종합유원시설업에 어때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러한 이제 그 기구들이니까 바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종합유원시설업은 그렇다. 6종 이상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유원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바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운영을 한다 했을 때, 바로 허가예요. 그래서 1종부터 5종까지는 일반 유원시설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6종부터는 종합유원시설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허가제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기타 유원 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타 유원 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타 유원 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이용하는 그러한 업은, 바로 이것은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관광 편의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광 유흥 음식점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전통 분위기를 갖추어야 되고 음식과 노래와 춤을 제공하는 그러한 업이 관광 유흥 음식점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요정, 그 비싼 요정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러한 것들은 어때요? 유흥 음식점,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광극장 유흥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적합한 무도시설을 갖추고 음식이나 노래와 춤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업, 이것도 관광 편의시설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것도 어때요? 바로 음식과 노래와 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역시 어때요?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야만 바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이래.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리고 이제 관광순환버스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도심에서부터 관광지까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가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관광 펜션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여러 가지 체험 관광에 적합한 시설, 뭐 환대 장치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갖추고 바로 운영하는 업이 관광 펜션업. 이것도 세부 조항은 별도로 이제 배우겠어요. 그리고 이제 관광 궤도업, 그 열차 그 바이크 있죠. 철도 바이크 뭐 이런 것들,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관광 면세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 생긴 게 관광 지원 서비스업 뭐 이러한 것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관광 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상의 관광 편의 시설업은 바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 지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이거 이외에 관광식당업은요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업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외에도 관광사진업, 자 관광사진업 뭐 설명 안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업. 자, 요렇게 이제 세 종류의 관광 편의 시설업은 바로 지역별 관광협회. 요게 이제 중요하죠. 바로 지역별 관광협회의 지정을 받아야 된다. 아무튼 관광 편의 시설업은 등록제도 아니고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도 아니고 뭐다? 지정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카지노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 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또는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들을 하는 업. 자, 이것을 이제 카지노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카지노는 어때요? 허가받기가 엄청 까다롭죠? 카지노는 허가제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로 관광 사업, 법적으로 정해지는 관광 사업에는 여행업, 그 다음에 관광 숙박업,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 이용 시설업,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국제 회의업, 그 다음에 관광객 편의 시설업,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카지노업, 그 다음에 유원 시설업. 이렇게 이제 종류가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바로 이것을 미리 알아두어야만 세부적인 이제 내용들, 관광진흥법의 내용들 공부할 때 이해가 좀 빨라져요. 공부하기가 편하고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 30분 정도에 걸쳐서 제5강 관광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관광통역 전문가 이만희였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바로 저에게 전화나 문자나 카톡이나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